자, 요번에는 이어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정반대되는 단어가 디플레이션이다. 맞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도 더 올라가면서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순환되는 거죠. 이러면서 잠깐만 어느 순간 이 소비가 박살이 납니다. 왜? 너무 비싸졌거든. 못 살 만큼 비싸지거든. 그러면은 요런 상황에 야 이거 물가가 너무 비싸도 너무 비싸. 못 써 그러면은 소비가 죽으면서 뭐가 죽을 수 있냐? 물가도 같이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더 줄어드는 거지. 요걸 보고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요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세기형 디플레이션.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은 정보 전달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물류 기술이 더 늘어나면서요. 생산 기술이 더 늘어나면서요. 어떤 식으로 물가가 떨어지는데 소비는 오히려 증가해. 근데 문제는 물가는 더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물가가 겁나게 떨어지면서 소비는 조금 오르는 이걸 보고도 우리는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정?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됐던 친구가 여기죠. 누구? 중국. 중국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아마존이랑 알리바바가 중간 물류비 안 받고 그냥 직거래로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게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겁나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요 상황에서 뭐가 돼요? 소비가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은 그럼 이거는 뭘로 연결됩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인하된다. 21세기형 디플레이션과는 완전히 또 다른 거지. 왜?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렀던 건 뭡니까? 소비는 살아있는데 생산 단가가 줄어드는 거. 요게 21세기형 디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인하가 떨어지는 원인 자체가 뭡니까? 생산 단가 인하가 아니고 소비 감소로 가격 인하가 발생을 하는. 그리고는 여기에서 재고가 늘어나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생산이 줄지. 생산이 줄면 뭐가 줄어요? 일자리가 줄지. 일자리가 줄면 다시 소비가 박살나지. 이게 제일 걱정되는 디플레이션이죠. 이게 제일 걱정나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학에서 정말 경제에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비가 작살나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월급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또 줄어들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조금 올라요. 미국은 실업률이 조금 올라요. 유럽 그래서 몇 프로? 5%. 미국 그래서 몇 프로? 이번에 3.7% 나왔지. 경제학 관점에서 디플레이션, 회복되기 어려운 대공황 사태, 진짜 국가의 존망이나 국가의 경제 상황에 큰 에러가 생길 만큼 그 실업률이 치솟는 거를 몇 프로로 보냐 그러면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업률 10% 이상 넘어가면 이러면은 국가 경제 그냥 파산이다, 심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회복 안 된다. 근데 지금 유럽 전체 기준으로 5%대예요. 미국이 3%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3%인가 4%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실업이 엄청 심각하냐? 그게 아니지. 지금 줄어드는 소비는 아직까지는 이걸로 볼 수 있죠. 초과 수요. 지금 연준에서도 연초부터 똑같이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초과 수요를 잡아야 합니다. 초과 수요를 잡고 나면은 그러면은 적절한 수준의 소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은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였으면 좋겠고 지금 실제로 이게 관련해가지고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지금 실업률 데이터 보시면은 얘네들이 10%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정도가. 근데 지금 미국 봐봐요. 미국은 지금 고용 상태가 너무 좋아.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레이트 비율로 보는 게 아니고 총 일자리 개수 요걸로 보면은 요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 일자리가 더 많아요. 일자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거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임금 상승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여전히 자극하고 있다라는 건데 2019년 대비 일자리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임금이 훨씬 많이 늘었죠. 월급이 더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월급이 늘어나는 부분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지. 왜? 아니 봐봐. 월급이 요 많이 늘던 게 이 많이 늘었어. 그럼 여전히 초과 수요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초과 수요는 계속 ING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초과 수요를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초과 수요를 때려잡기 위해서 내가 월급을 많이 벌어. 그게 뭐합니까? 대출 빵빵 내가지고 초과 수요를 일으켜.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 그래서 인플레가 올라가. 금리 인상 딱 때리면은 대출 빵빵 못 써. 초과 수요가 줄어. 그러면은 소비가 좀 진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어떻게 보면 흐름에서 지금 금리로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게 연준의 뭐 정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연준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성장은 둔화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 임금 상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임금 웨이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 근데 임금보다 물가 상승이 더 높아버리니까 실제 내 월급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실제로 우리가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그 포켓몬빵, 그 신라면, 그 진라면, 컵라면 그게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 도미노 피자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지금.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라면 11% 올랐다며 라면이. 근데 우리 월급은 5% 올랐나? 물론 라면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올리니까 야 이번에 많이 올랐다 하는데 라면 빼고 나머지 택시비도 오르지 버스비도 오르지 지하철비도 오르지 뭐 과자값 다른 것도 오르지 뭐 배추값 오르지 무값 오르지 마늘값 오르지 라면만 뭐 5년 만인가 10년 만에 올랐지만 나머지는 매년도 오르잖아. 이런 것들이 다 녹여진 게 CPI,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인데 이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를 초월하고 있는 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연준에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초과 수요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모른다. 이게 뭐예요? 러시아지. 이게 러시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저 러시아의 저 문제, 러시아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저기 있는 거야. 정치적인 거는 못 풀어. 저거는 정치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하가 디플레를 부르냐? 금리 인하가 디플레이션을 부른다라는 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 금리 인하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나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뉴노멀. 금리 인상이 발생을 합니다.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가 위축이 돼요. 소비가 위축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게 다시 일자리를 더 줄이고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한 가지 있습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혹은 일자리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곳이 있지. 그게 정부거든요. 정부가 이쪽으로 보조를 해주잖아. 이 보조의 방법이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이런 거를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자리를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SOC 같은 걸 통해 가지고 IRA라고 하는 미국 기준이죠. 요런 정책을 쓰는 게 뭡니까? 딱 이거잖아. 정부가 투자를 확대시키겠다. 글로벌 기업에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확대시키겠다. 이게 IRA잖아. 뉴딜도 그거였죠. 뉴딜 정책이. 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열심히 월급 뿌리는 거. 그냥 요런 관점에서 결국 디플레를 기준금리 관점에서만 볼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회적 기능까지도 함께 놓고 볼 거냐. 그래서 디플레는 올 가능성이 있냐 없냐. 저는 디플레가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앙은행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해야 되거든. 둘 중 하나는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둘 다 실패하기는 좀 어려워요. 둘 다 실패하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바이든이 돈 풀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돈 먼저 푼 건 누군데? 돈 푼 거는 제일 먼저 돈 푼 애는 트럼프지. 그리고는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사조를 더 풀었잖아. 이 둘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합작품이에요. 트럼프는 캐시를 직접 지급했고 여기다가 바이든은 그리고는 뭐 실업 수당 어쩌고저쩌고 무슨 수당 어쩌고저쩌고 사조를 더 풀었어. 그러니까 인플레가 폭발한 거지. 이것 때문에. 이거는 둘의 잘못이야.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연준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해결이 안 됐던 이유는 윤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나 교훈 잘 모르겠어. 네.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고 국내는 잘 모르겠고요. 네. 경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워낙 지금 뭐 말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이분은 뭐 경제 정책으로 나와서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뭐 호불호를 따지고 그걸로 뭐 문제가 되니 말리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국내 기준에서는 경제 정책은 없지 않냐? 사리는 게 아니고 얘기 나오는 게 다 경제랑 멀어. 내가 입을 댈 수 있는 게 없어 거기는. 저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고 전 경제 유튜버기 때문에 그지 않아?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는 제가. 근데 지금 미국은 이 두 분이 인플레를 불렀지. 그러니까 정부가 실수를 했어. 근데 이 정부가 실수한 거를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지. 전쟁은 중앙은행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전쟁이 빵 터진 거야 여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정부랑 중앙은행이 둘 다 실수한 부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정부는 중앙은행을 믿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중앙은행은 그걸 잡을 수 있다라고 과신하다가 본인의 정책적인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달러라고 하는 그 파워를 너무 믿고 있다가 전쟁이 땅 터지니까 둘 다 이러고 지금 쳐맞은 거거든. 근데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둘 다 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정부도 절대 안 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중앙은행도 절대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 솔직히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바래요. 항상 이거는 뭐 정치학, 경제학, 외교학에서 배우실 겁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바라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거는 뭐 트럼프도 돈 풀어가지고 인기 뽑았고 바이든도 돈 풀면서 인기를 뽑았고 중앙은행은 그 상황에서 시국인 만큼 지금은 일단 오케이 우리도 도울게요 했다가 처맞은 건데 디플레이션은 둘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 둘 다 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워낙 데이터가 지금은 잘 나오니까 정말 큰 실수가 아닌 그러니까 전쟁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가 딱 터지는 게 아닌 이상은 디플레이션이 터지기는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대비 주식시장이 진짜 절반은 빠질 수 있겠죠. 이런 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진짜 디플레거든 이게.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마이너스 40% 50%를 각오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인의 관점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딱 정확하게 맞다라고 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다 들어보시는 게 투자에서는 제일 적합한 방식인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관점에서 과연 정부나 과연 중앙은행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 진짜 이제 사회 지도층 지배 계급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높은 미국에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금리나 디플레이션 상관관계